김건희 최측근 김충식의 수첩이 열렸습니다. 1조 3천억 원, 전투기 사업 메모, 마약 밀반입 숫자, 전당대회 개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습격범과의 연결고리까지 그 현장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시죠. 야, 이 엄청난 보도가 하나 났어요. 예, 맞습니다. 와, 김건희의 최측근 김충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어제 저희가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압수수색 전에 네. 열린공감 TV에서 김충식의 다이어리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그 다이어리 내용을 보니까 야, 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진짜 언론이 엄청나게 주목을 해야 될 정도로 매우 중대하고요. 커요. 매우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 실행된 1조 원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이 김충식 수첩에 적혀 있었습니다. 방산까지. 예, 김충식의 수첩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김충식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강구영, 말레이시아. 비행기 수출 36대 중 18대. 그리고 유지 보수 계약, 말레이시아. 18대 수출, 미리 계약 18대 분. 그리고 강구영. 네. 나눠가지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네. 참고로 강구영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아, 예. 예, 카이의 원장입니다. 네. 그런데 자, 일단은 이 메모하고 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사업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네. 싱크로율이 100%. 일치를 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적혀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수첩에 강구영 적혀 있었는데 얘기해주신 대로 실제로 사업할 때 강구영이 사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김충식 수첩에 있던 18대 총 36대죠. 그런데 실제 사업도 1차로 18대, 2차로 18대, 총 36대로 똑같습니다. 똑같아. 사업 시기도 23년으로 적혀 있고 실제 사업도 23년 2월.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18대 18대 이게 나눠서 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커. 근데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좀 충격적이긴 한데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심이 저는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이게 그 명태균 씨 관련된 그 창원산단도 좀 기억이 나고요. 예. 또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 멋쟁이병 나왔던 그 사람 구속됐는데 당시에도 보면은 뭐 해병대 별 4개 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미리 국가정책보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선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최은순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엄마의 네, 동거녀. 동거남 뭐 예, 이런 예.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 이거 수사하면은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예. 상황 아니겠는가. 너무나도 명확한 물증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와, 이거 굉장히 큽니다. 참고로 이 강구영이라는 사람은 김용현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용현의 최측근.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카이 사장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좀 지저분한 얘기가 과거에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강구영 관련해서 예. 네, 뉴스타파가 이제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야, 이거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난다. 규모도 1조 3천억 원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언론에서 다루질 않으니까 네. 우리 영희 씨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야. 이 언론에서 다루질 않으니까 영희 씨가 지금 뭐야 이거 이런 일 있었어? 이런 표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네. 말레이시아 310K, 1차 55K 이런 메모도 같이 발견됐어요. 이 수첩에 네. 이게 뭐냐면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이에요. 그 김충식 씨 수첩에 2013년도부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요게 그때 사실은 마약 밀반입이 그때 그 누구야 그 장성철 소장이 네. 뭐 큰 거 터진다 네, 막 이런 거 터진다고 그때 한번 난리 그랬었잖아요. 썼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때 그 마약 얘기가 계속 이제 막 나오고 뭐 이제 네. 고춧가루 얘기 막 나오고 네네네네네.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거랑 연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들 정도로 예. 이게 이 말레이시아 관련해 갖고 지금 사업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던 말레이시아산 필로폰 310kg 밀반입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거하고 이 숫자하고 또 똑같아요. 똑같아? 310 이야? 예, 예, 310K라고 310K? 그 수첩에. 아, 진짜로? 예, 이것도 열린 공감에서 그때 7월 달에 그 방송 한 번 한 적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알뜰살뜰하게 별걸 다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말 짜잘짜잘한 것부터 네. 큰 것까지 지금 와, 진짜 손 안 댄 게 무섭네. 없는 거예요. 규모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이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첩 내용 관련해서 예. 어제 우리가 다뤘던 김성교 동생 오찬 그거 나왔잖아. 그것도 있었고 윤석열 압력 행사. 압력 행사, 압력 행사. 와,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네. 관련해서 다행스럽게도 특검이 지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압수수색했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니까 예. 특검발 보도가 나오는 대로 저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요. 예. 이 전당대회도 통일교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제 김기현이 당선됐던 예. 그 전당대회인데 2023년 2월 23일 통일교 윤용호하고 건진법사가 나눈 문자 한번 살펴볼까요? 윤용호가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로 건진에게. 조규홍 장관 축사가 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건진이 어제 연락 받았는데 강하게 다시 조치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용이 네네네. 통일교 관련해서 뭔가 축사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예. 그게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날 건진이요. 김형준 오사카 총 영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참고로 예. 김형준이가 누구냐면 윤석열 후보 시절에 예. 그 양재동 캠프 있죠. 거기 검진법사가 거기 이제 대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네트워크. 그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건진 밑에서. 건진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좀 전에 그 문자가 있었던 그 당일에 예. 건진이 김형준이에게 문자를 또 보냅니다. 축사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좀 난 것 같다. 이거 아마 김건희가 화가 난 것 같다 이렇게 들립니다. 김기현 당대표 만들려고 대통령실의 이 조직들 밥 먹여가면서 했는데 3만에서 6만 표가 걸린 일이니까 이거 꼭 성사되게 해야 된다. 강수석에게 말해야 된다면은 내가 지시하라고 하겠다. 축사도 하고 후원도 하라고 해라. 이렇게 김영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건진이. 그리고 실제 건진이 문자를 보낸 바로 그 다음 날 네네. 그 어렵다는 조규용이 네. 통일교 축사 영상을 보냅니다. 행사에. 다음 날 실제로 바로? 예, 그 장면. 네. 그러니까 조규용이가 만든 그 축사 영상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더 행복한 노인의 삶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고 이걸 실제로 했네. 바로 다음 날 한 방에 해결. 와, 지시 한 방에. 한 방에 해결. 이것과 관련해서 윤영호가 윤영호. 해결됐잖아. 네. 윤영호가 건진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냈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네네. 보시죠. 축사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끝. 여사님께 끝. 감사드립니다. 분석할 것도 없어. 진짜 그냥 끝. 야, 이거 진짜 여사님이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사님이요 당 대표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 그 당시 최고위원도 같이 뽑으니까 그렇죠. 최고위원에도 개입을 하셨더만 그 정황이 담긴 문자가 또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초에 윤영호하고 건진이 나눈 문자 공개합니다. 자, 당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해찬으로 정리하라네요. 라고 보내니 윤용호가 움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됐나? 실제로 근데 이제 이런 문자 나눈 다음에 윤영호가 약간의 그 현실적 한계를 얘기해요. 네네. 뭐 누구는 뭐 인지도가 너무 낮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어찌 됐던 방금 이야기한 명단 중에 예. 한 명 빼고 다 됐죠. 그렇죠. 자, 명단을 보면은 박성중 빼고 장예찬 그리고 조수진은 말 그대로 됩니다. 김기현 됐고, 김기현 되고 조수진 됐고, 장예찬 됐고. 그렇죠. 예. 김건희가 다. 실제로 되는 거야. 김건희가. 김건희. 너 이때 이 당에 있었지? 진짜. 이 자식이 저거 진짜. 6개월 뒤에 나왔으니까 있었던 건 맞고요. 있었던 건 맞고. 아니 근데 이게 당대표 경선에도 지금 개입을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정말 그 모든 부정부패가 다 녹아져 있는 게 윤영호
보건복지부 장관 그 사이에서 건진은 수석을 타고 들어가서 명령을 또 내리는 네. 구조. 그러니까 또 건진은 그냥 김건희라고 놓고 읽어야 되는 거죠. 한 몸이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 하니까. 와, 아니 근데 대박이야. 이게 또 정당까지 이렇게 개입을 하면요. 우리 정당법에는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5년이야. 또 5년이야. 별도의 죄가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국민의힘이 뭐 예전부터 그러니까 그 후보 경선 윤석열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네. 계속 심각해져 오면서 이제 오늘의 이 망초까지 좀 이른 거 아니냐. 거의 좀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건진이 구속됐다는 게 매우 김건희한테 악재인 게 네. 김건희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되게 약간 콧방 끼듯이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래요. 오히려 다른 게 더 심각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건진에 대해서는 네네.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건진이 위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건진이 위인 것도 있고 건진이 지금 나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그래서 자기가 건진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건진을 우습게 보거나 욕했다는 게 들리면 건진이 무슨 식으로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이 김건희 씨가 건진에 대해서는 좀 말이 안 나가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신인규 변호사에 대해서 여기서 특검이 나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신인규는요, 뭐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맨 나중에 가서는 근데 이 얘기는 신인규한테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하고 좀 조심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그 김건희 씨가 이게 좀 충격받았던 게 오늘 건진도 원래 아침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걸로 돼 있고 자기도 아프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워낙 오랫동안 관계가 지속돼 있어서 좀 건진을 좀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 혹은 건진의 입을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답니다. 김건희와 또 윤석열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일가가 어떤 사악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도 똑똑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가족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면박을 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거 뺏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래야지. 그 사람은 하늘에서 다 보고 있거든.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보고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이 없다 하더라고. 내 양심상 진짜 허락이 안 되는 거야. 그 너무 아니까는 뭐 지지를 못하는구나. 못하지. 눈을 대면 안 돼. 눈을 대면 눈에 4명은 깜빡이야. 내가 그랬는데. 김건희 엄마? 윤석열 오빠도 갈 건데, 여동생도 갈, 남동생도 갈 건데, 5명 가는데.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보고, 내가 김건희보다 더 잘 봐. 내가 절대로 대통령 되면 안 돼.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때부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김춘식의 수발을 들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인수 씨가 자신이 김건희 집안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안답니다. 그리고 김건희와 결혼한 윤석열은 동네 이장도 하면 안 되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봤던 대로. 네. 윤석열 어머님하고 견해가 똑같은데. 네. 김춘식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한마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춘식이 옆에서 탁자를 탁 치고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그 집을 다 아니까 어떻게 사는 걸 다 아니까. 근데 내가 뭐하러 대통령 되니? 네가 총장감도 안 되는데 동네 이장도 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아저씨가 막 탁자를 탁 치고 막 그래서 거기 쫓아다니니까. 저분도 오죽하면 저런 폭로를 그러게요. 했습니까? 네. 근데 저 때는 뭐 폭로라기보다 자신의 가까운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저희 취재원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한 것인데 저때 그 촬영한 때가 1년 전이죠. 1년 전이죠. 네. 1년 전. 1년 전 겁니다. 윤석열의 그 권력이 서슬프를 때. 그렇죠. 와. 그때 그러니까 진심을 말한 거죠. 그렇죠. 예. 네. 몰락하기 전에 윤석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김인수 씨는 윤석열을 몇 번 보기도 했었고 또 김충식을 실제 장인으로 알고 있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인수 씨를 막대할 수 없었다고 해요. 윤석열의 면전에도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너는 동네 이장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분의 주장이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랬어. 동네 이장. 내가 그랬거든. 대통령 되기. 너네 집안 4명은 깜빡 갈 건데 뭐하러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내 그쪽이라 그랬잖아. 근데 사모님이 딱 맞추셨네. 앞으로 김충식 그리고 김진우
최은순까지 5명 정도가 다 가야지. 예, 구속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정확하게 그렇죠. 예언을 하셨네. 네. 그래서 이분은 김윤순 씨는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될 감이다. 지난번에 김중식 만나서 양심도 없는 쓰레기라고 네, 막 네. 비판했잖아요. 네. 그 옆에 서 있었잖아요. 옆에 서 있으면서 속으로 맞는 말이다 예, 생각했겠네요. 옆에 서면서 사실과 좀 다른 게 있는데 내가 다 얘기할게 하신 분이 저분이죠. 아 맞아요. 네, 저분이 네. 예. 저분이 끼어들었어요. 그때. 맞아요. 네. 예. 자,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최은순이가 화투를 치러 김춘식을 찾아왔답니다. 아, 이건 보통 이 아메리칸 스타일도 이 정도면. 왜냐면 이제 최은순 씨하고 김춘식 씨는 경제 공동체고 사업으로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업과 사업으로 화투 치러 올 수 있는 거죠. 와서 최은순 씨가 김춘식하고 저 김인수 씨 앞에서 우리 윤서방이 대통령 되기 전에 김건희 밥 해주려고 쌀 씻고 있었다고 막 자랑을 하고 있어서 예. 참 그걸 보면서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면 저 나이 때 되신 여성분들은 예. 여성이 남성한테 밥을 지어줘야 되는데 네.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타박을 한 거죠. 우리 세대에서 보면은 네. 가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그렇죠. 있을 지금이야 뭐 만한데.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네. 저번이 보기에는 좀 그게 이상하게 보였나 윤석열은 봐요. 국민에게는 독재를 했는데 네. 유일하게 한 사람 김건희한테만은 그렇죠. 너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무슨 정치를 하거나 무슨 이럴 사람이 아니고 밥이나 짓고 원래 좀 이렇게 음식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윤석열이가. 계란말이에 뭐 김치찌개. 예. 그런 거나 하면 식당이나 운영할 사람이지. 술안주 만들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속을 또 워낙 이렇게 믿고 있고 심취해 있었답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해서 뭔가가 눈에 씌어가지고 김건희를 따르고 김건희와 결혼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코드가 얘기를 딱 합니다. 맞는 사람끼리 만나네요. 그죠? 그렇죠. 장님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 그런 말도 하죠.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 됐을 때 학교 치러 어저께도 저녁에 가니까 윤서방이 쌀 받고 있더라. 이런 쌀 받고 있더래. 대통령 되기 전에 저기 밥 해준다고 김건희 밥 해준다고. 그 자랑이라고. 딸이 밥을 해줘야 되잖아. 자기 딸이 밥을 먹고 있다고. 근데 그건 부러워. 어떻게 남자는 그렇게 잘 구워 삶냐? 직업이 그럼 구워 살면 그 직업인데 그럼 그걸 못 구워 살면 어떡해. 요즘은 저것도 바보야. 바보 정도가 아니고 다시였지. 집한자가 그러려니까는 걔가 무당을 믿는다잖아.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그 김건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최은순, 김춘식 주변 인물들을 한번 추사를 해보니 김건희, 과거 김명신으로 이름을 살았을 때부터 작은 할머니 밑에서 좀 그래서 자랐거든요. 작은 할머니가 네. 그 어마어마하게 또 김건희의 네. 그 민낯을 제대로 고발한 분이에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아 김건희가. 예. 어허. 그러니까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사람이라. 네. 매끼. 윤석열이가 해다가 바쳤다고 합니다. 매끼? 심지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네. 김건희 밥 해주느라고 밥 챙겨주느라고 대통령이? 출근도 자주 안 했답니다. 그래서 늦은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통상 아니 방금 정은한 거는 검찰총장 시절에 밥 해줬다는 건 확실하고 얘기고 네.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나서 되고도 네. 해줄 수 그건 있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그런데 남편의 따뜻한 밥을 먹고 싶었나 보죠. 네. 그리고 이 김춘식의 내연녀 현재 동거녀인 김인수 씨는 윤석열의 모친 최성자 씨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김건희를 이제 제대로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취재원이 질문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엄마가 그래도 아들이 대통령 되고 있으면 며느리를 받아들일 텐데. 안 해. 이렇게 될 줄 다 아는데? 엄마도 다 알지. 엄마 실공사라는 걸 다 아는. 아니, 옆집에는 내가 알았는데, 넌 1년도 못하고 내려와. 이랬는데, 난 총장까지만 하고 내려와야 돼. 넌 올라가면 안 돼. 이게 윤석열 어머니는 알고 있었나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윤석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봐야죠. 네. 예. 저희가 오늘 다 공개 안 합니다. 1년 동안 찍은 게 많고요. 네. 오늘 보여드린 것도 그 1년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발췌해서 하나의 영상에 다 입힌 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어머니께서 네. 김건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네. 윤석열이가 자기도 발을 끊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네.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자, 김춘식 동거녀 이 김 씨는 윤석열이 제대로 출근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술 처먹고 뻥차. 빈차라고 하죠, 뻥차. 네. 그거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인간이 너무 허접하네요. 출근한 거를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술 처먹고 뻥차나 보내고 그걸 다 알아. 우리는 다 알아.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달락거렸어. 다 알지. 아침에 출근을 제대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귀찮아가지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두려워 공무원이. 못해 못 일어난다고 그 시간에. 술을 마셔서? 두려워. 술 안 깨서. 그리고 11시에 약속을 해도 못 나가. 그러니까는 막 보좌관들이 미쳐지는 거야. 일정표를 한번 싹 뒤져봤거든요. 예. 오전 일정표 대부분 지각입니다. 허거나 벙커.
뻥크 안 나가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도어 스태핑을 했잖아요. 네. 어느 시점 가서 이제 중단했잖아요. 예. 네. 저는 뭐 그게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네. 힘들었어. 너무 힘들죠. 오죽하면 이 바지를 꼭 뒤집어 입고 나오기도 하고. 참 남자들 그러고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정상인 인간이 아니에요. 아마 네. 보좌관들이 출근시킨다고 아주 네. 고생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김충식의 동거녀 또 김윤수 씨는 김건희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예 일절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고 오히려 조롱을 한다고 해요. 맞는 얘기 같아요. 국민들한테 사과하라는 원성이 높아질 때에도 개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안 하고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정직하지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엄마도 정직하지 못했어. 아주 안 정직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라니까 뭘 정직해. 아니 네 땅도 내 땅이고 내 땅도 내 땅인데 어떻게 정직해. 왜 사기꾼이 됐겠어 그럼. 깜빵에 왜 두 번 갔겠네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근데 제 영상이 탄핵되기 한참 전에 찍은 네, 거예요. 네, 한참 전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발언했던 것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럼 보여드리는 대한민국에서 겁니다. 윤석열의 운명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잘 미리 알고 1년 계시죠.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저 범 최은순 가문에서 네. 제일 명석한 분 같네요. 네. 합리적이고. 저희가 그러면 그 1년 전에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공개를 하느냐. 예. 그때 공개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같이. 그리고 다들 안 믿었겠죠. 근데 지금 이거 틀려드리면 다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 김인수 씨가 발언한 내용 중에 대부분이 이 김건희와 남자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오. 이제 이것을 솔직히 진짜 방송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 정도에 대한 김인수 씨의 발언 중에 90%가 그 얘기예요. 아, 그래요? 저거는 지금 10%만 저희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90% 중에서 아주 약한 거 몇 개, 한 2가지 정도만 추렸는데 하드코어는 빼고. 예, 하드코어는 절대 방송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걔는 남자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필요한 거. 필요한 물품이야. 내가 쓰다 버리면 돼. 내가 필요하면 돼. 돈만 빼면 돼.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가 돈 벌고. 돈 벌고. 남편이라고 막 그랬다고 돈 벌고 사람들은. 그 어디 학원인가요? 꽃꽂이 네. 학원인가? 네. 거기 수강생들. 그게 저희 2021년도에 열공에 최초 보냈던 글쎄요. 아, 그것도 열공에서 예, 뽑은 겁니까? 최초 보냈던 그 꽃꽂이 학원 학생들은 김건희 남편이 김범수인 줄 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보도하고 나서 제가 김범 씨하고 직접 통화도 했었거든요. 네네. 노코멘트. 말하지 않겠다. 노코멘트.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게 2021년도예요. 그래서 저는 김범수 씨가 고소고발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계속 멈추지 않고 김범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매체도 봐도 오랫동안 발언을 해왔었거든요. 네. 단 한 번도 고소고발하지 이 않았습니다. 김범수 아나운서하고 결혼을 하려고 네. 마음먹었던 것까지는 그렇죠. 사실이네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네. 윤석열로 갈아탔고. 네, 문제는 이제 김은수 씨의 발언에 의하자면은 김건희는 남자들을 남자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본다.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린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 경우였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예.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다음 발언이 더 충격적입니다. 신기한 재주가 있답니다. 신기한 제죠? 네. 김건희한테. 네,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하나 붙었다니 떨어지질 않는데 남자가 같이 자도 욕을 하는 남자들이 남자들이 한번 저거 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이라서. 에이스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같이 자도 안 떨어진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충식 수첩 띄워주십시오. 김충식이 누굽니까? 최은순의 동거남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동거남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김충식 수첩에 손목사 세계로그에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산 배방읍은 어디입니까? 아산 배방읍 부동산이거든요. 지금 피 묻은 사진 띄워주십시오. 예, 이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가덕도에서 목에 찔렸을 때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가 왕창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물청소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ABCD 현장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장 보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경찰서장을 불렀습니다. 왜 물청소를 하느냐? 자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철문 경찰청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것을 청소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X를 찔렀던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 김진성 적입니다. 저렇게 날카롭게 깎은 적. 김진성이 있던 부동산이 아산 배방읍이고 아산 배방읍의 1등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김충식의 노트에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김충식의 동거녀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김건희가 사람을 찾아다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의 진위는 저희가 법무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이 발언의 진위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하지만 적극적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서 이에 대해 요청합니다. 김충식이라고 하는 최은순의 동거나 이 사람의 수첩에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 쓰여 있었고 이 이재명 대표를 난도질했던 차의 이름 김진성은 아산 배방읍에 부동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말씀드리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뒤에 어떤 배후가 있었는지 다시 재수사해야 한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입장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조직적이면서도 계획적인 테러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여러 의원님들도 관련 의혹들을 조사하고 있고 저희 법무부도 검찰과 관련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서 세계로교회라고 써놓고 밑에 아산 배방 부동산 있잖아요. 그다음에 7억인데 아산 배방 부동산이 이재명 대통령 공격한 김진성 씨. 김진성 씨가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했거든요. 네. 그 습격범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런 의심을 했으니까 교회하고 연관성, 세계로교회하고 연관. 연관성 이야기했는데 이거 굉장히 특검에서 수사해볼 문제인데요. 그렇죠. 돈 지원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의심되는 문자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지원했다는 의미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검한테 계속 촉구하고 더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도 계속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겠지. 돈 문제 쫓아가지 않으면 지금 그때 그 단순 살인 사건으로 살인 미수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저 단독 이거 정치 테러 사건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 이 사건을 이미 이제 재판 받고 그랬지만은 정치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분도 강한 의심이 가네요. 7억 써놨다는. 저 배방부동산 김진성 씨를 사고 현장 부근에 숙소까지 태워준 사람이 세계롭게 그렇죠. 그 보도에 났죠. 벤치 운전. 굉장히 강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김충식 씨가 왜 저런 메모를 쓰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김충식 씨를 통해서 킬러를 모집했다는 말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아직은 참 맞아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합리적 의심. 김진성 씨가 이제 2005년도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아산 배방에서 2005년도에 부동산 개업을 해요. 엊그제 봤던 그 번지수 그거는 옮긴 데예요. 맨 처음에는 그 옆에 다른 데서 하는데 다 10분 이내 거리에 있어요. 그럼 2004년도에 토지가 한번 수용이 됐고 그게 필지가 10필지 중에 일부가 수용되고 계속해서 김충식, 최은순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토지를 아산 배방에. 그러면서 그러면 시기가 김충식, 최은순이 아산 배방에 투기를 하고 왔다 갔다 한 시기랑 김진성 씨가 개업해서 한 시기가 겹친단 말이에요. 서로 모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좁은 동네 부동산을 하는데 그래서 2013년 그 근처예요? 2013년? 아니 2005년도에 김진석 씨가 거기서 개업을 하는데 그때 똑같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최은순 씨 쪽을 알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아주 가까이 시기는 있었고 겹친단 말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을 했는데 그럼 최은순 씨가 사주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건 뭐 최은순 씨가 곧 김건희 씨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곧 김충식 씨고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메모다 저게. 그렇죠. 강한 의심이 들지요. 이 부분에 특검에서 똑같은 말씀 우리가 말한 거 똑같이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더 언급을 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몸을 조심하고 살이시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꽁으로 없는다 내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맞지. 그건 우리도 계속 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서 한 얘기거든요. 강한 의심. 아니 내가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나를 막 쪼았었는데. 쪼았었다.
넘어서는 사람 좋게 받는 게 이상해요. 사람 좋게 받는다. 아니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김진성 씨가 최윤순이나 김충식하고 관계 있는지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감옥에다가 이렇게. 오늘 노크뉴스가 좀 전에 단독한 건데 김충식 수첩에 1조 원대 전투기 사업 메모가 확인됐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지금 김건희 몇 천만 원짜리 목걸이만 나왔어요. 진짜 큰 덩어리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서희건설 같은 작은 회사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큰 회사들 다 줄 섰습니다. 다. 그러니까 내가 서희건설 그렇게 너무 쪼지 말라는 거야. 진짜는 아직 남아있다. 여기서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데를 안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서희건설을 타고 넘어갈 수는 없어. 서희건설은 서희건설이지. 아니 서희를 멈추면 나머지 큰 건들도 멈춰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안 그렇다니까. 조심해야 돼요. 거기 중요한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그 캠프에서 그리고 윤석열 중요한 사람들은 서희건설 그 건물하고 논현동의 어떤 건물하고 거기에서 만났어요. 다 거기서. 그 불법 선거사무소 이거는 조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큰 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제기했던 예화랑은 이미 건물을 완전히 부숴서 도저히 이제 뒤에 뭐를 이렇게 현장 무효까지도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서희건설도 이제 제 느낌에는 서희건설이 2021년 6월경부터 이 사람들이 그 사무실을 썼는데 그 뒤에 이제 대선 끝나고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인멸할 거는 다 인멸했겠구나라고 일단 추정이 돼요. 그리고 또 압수수색 전전날 물 청소하고 다 막아놓고 물 청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건물에 인멸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에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모여있던 사람과 이 사람 관계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찾고 있으니까. 건진과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과 사람들. 그게 불법 선거사무소라는 걸 확인하면은 당선 무효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돈을 토해내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큰 사건. 그래서 해체식. 제가 이제 보니까 조사는 상당히 많이 그 주변 인물들 그러니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하고 있어요. 해놓고 지금 말들을 안 하죠. 올섭 이런 사람들 알려진 사람 외에 노땡땡 뭐 여러 사람들 같이 관련돼서 네트워크 본부라고 한 사람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니, 그 당시에 조직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예. 얼마나 추적이 그들 가능하죠. 중에 대부분이 자기는 네트워크 본부 근무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 확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저한테 기자분들이 이제 취재하면서 물어본 것도 꽤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 총영사 이름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사람. 그 사람은 원래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브리핑 되는 거 외에 지금 광범위하게 수사는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고 있으니 이제 더 열심히 더 해서 빨리 밝혀라. 근데 최근에 그 문자 건진 문자를 보면 그 대통령실이 어떻게 굴러갔는지가 나와 보면 건진이 그런 로비를 받고 그다음에 수석들한테 지시하라고 건진이 김건희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김건희가 윤석열 제끼고 자기가 수석들한테 지시해가지고 그 로비를 이뤄주는 거 아니야. 지시하라고 할게. 누구한테? 저분이 이제 네트워크 본부에 있던 분인데요. 오사카 총영사죠. 저 MB 정부 때는 대통령실의 춘추관장을 했을 겁니다. 저분이. 그러니까 강 수석에 말해야 된다면 지시하라고 할 때 누구한테? 김건희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강 수석한테 내가 시키게 일 말이에요. 건진은 그런 위치였던 거야. 국정농단이죠,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분이 진정한 국정농단이죠, 저게. 저분이 엄청난 이권에 개입했어요. 저 사람 만나러 갈 때 그냥 줄 서 있는데 만나러 갈 때 그냥 변호표 뽑는데 1억 든다고 했었어요. 윤석열이 해야 될 일을 건진이 했네요. 김건희가 하고. 윤석열이 해야 될 일을. 윤석열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잘 몰라요, 보면. 예. 김충식 수첩. 하나에서 1조 3천억 원 국방사업 개입, 마약 밀반입, 전당대회 조작, 그리고 현직 대통령 습격 사건의 배후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김건희 한 사람의 사적 이권 도구로 전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실을 알리는 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정치를 알리자 였습니다.